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상승이냐 하락이냐 기로외선 부동산 시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요. 지금 이제 뭐 앞으로 뭐 상승은 더 할 것이다.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좀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카드, 사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거든요. 예, 마지막 카드인데 분상제 이후는 좀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는 또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더 오를 수 있을까?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쵸? 예, 더 오를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내가 시장에 참여해야 되나? 예, 지금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앞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해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기로외선 부동산 시장.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평생 부를 좌우한다.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주택 시장에 지금 많이 지금 상승을 했죠. 그죠? 예, 지금 뭐 여기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보시면은 뭐 강남 재건축 계속 신고가 찍고 있죠. 예, 신고가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지금 신규 아파트 단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들, 뭐 그라시움이라든가 뭐 강동 쪽의 그라시움도 뭐 분상제 이후에 거의 뭐 4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뉴타운 중에서도 좀 떨어지는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입주 이후에 좀 2억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도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강남의 이제 개포동 쪽을 보면은 성원대치 2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신고가 찍었죠. 지금 15평, 그러니까는 전용 면적 15평짜리가 지금 12억 8,700 신고가를 찍었고요. 뭐 명일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죠. 예, 중증 재건축. 그래서 이런 데도 지금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도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거죠. 신고가를. 자, 보시면은 뭐 중계동 같은데 대림 벽산 아파트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군이 좀 괜찮으니까. 자, 이런 데도 지금 10억 9천 지금 신고가 찍었고요. 그 다음에 염창동의 뭐 가는 삼성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죠. 예. 이런 지역도 지금 6억 8,500에 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 창동 일대 한신 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6억 2,500 신고가 찍었고요. 자, 우리가 대방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렇게 잠실힐스라던가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졌던 지역들도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예. 이게 지금 시장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 입주 연차별 아파트 매매가 평균 상승률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2019년 10월 달까지 기준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자, 보면 전체 평균이 지금 3.1%가 올랐는데요. 예,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실효성이 더 높아지면서 지금 거의 8.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차, 그러니까 6년에서 10년 차 이하, 그 다음에 10년 차 초과, 얘네들은 사실은 이거에 비하면 지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하죠. 거의 한 5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예. 자,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겠다고, 그냥 분양가 통제하겠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입주 5년이나 아파트 가격이 또 폭등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죠. 예. 정말 한심합니다. 예. 정말 한심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을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재건축 아파트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아파트 시장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나 단독주택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빌라라든가 이런 소형 주택 시장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재건축 아파트 한번 가겠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예, 지금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 회복하고 지금 신고가 찍고 있죠. 예, 그런데 과연 이제 분양가 상한제,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워낙 재건축 규제가 심하잖아요.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번에 올림픽성촌이나 이런 데도 지금 안전진단 떨어져 버렸죠. 예, 그런 규제 속에서도, 그런 규제 속에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주택시장은요, 나홀로 상승하고 나홀로 하락하는 게 없어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면서 같이 오르거나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 시장은요, 서로 간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연동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남이 오르면, 강남 사구가 오르면 인근의 마용성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강남 재건축이 오르면 어디가 올라요? 목동 재건축이랑 과천 재건축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간에 연동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주택 가격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많이 상승은 못할 겁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아닙니다. 안 떨어져요. 자, 왜 그러냐면, 강남 쪽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신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반포 쪽에 아크로 리버park 같은 경우도 평당 1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개포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억 신고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 쪽에서도 계속 지금 신고가 찍고 있죠. 자, 어떤 의미냐면, 강남 쪽에 재건축 아파트가 떨어지려면 신규 아파트 가격,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떨어져야 돼요. 왜요? 서로 연동돼 있으니까.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신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강세라는 거죠. 신규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사는 거는 뭐예요? 신규 아파트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사는 거잖아요. 자, 근데 신규 아파트 될 거라는 기대감에 사는데 신규 아파트가 계속 올라요.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 재건축 외에 지금 대안 제시가 없어요. 자, 강남권 같은 경우, 특히 서울권 같은 경우는요, 재생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밖에 없습니다. 그죠? 강북 쪽은 대부분이 뉴타운 재개발, 그 다음에 강남 쪽은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재건축 외에 지금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다가 가격이 오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바로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가격이 올랐어요. 올 5월 초에 3기 신도시 발표했죠? 그죠? 3기 신도시를 발표했어요. 자, 어떤 지역 발표했습니까? 작년에는 왕숙지구라던가 계양지구라던가 교산지구, 하남에 이런 지역을 발표를 했고요. 5월 달에는 어떤 지역을 발표했냐면 우리가 부천 하고 고양시 일대 발표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이 원활할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상기 신도시를 공급을 해준다라는 거는 주택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의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걔네들이 발표가 됐는데 강남은 대체할 만한 지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남은 대체할 만한 지역이 없으니까 5월달 발표 이후에 강남 재건축이 다시 가격이 회복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외에 대안이 있냐 이거죠. 대안이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강남 재건축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물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신규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 초강세인 게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요와 공급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강남 재건축을 보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 강남에서 저층 재건축 끝났어요, 이제. 자, 개포주공. 최근에 이제 재건축을 했던 게 개포주공, 고덕주공, 가락시형, 반포주공. 물론 이제 반포주공은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기존의 재건축을 추진을 했던 거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저층 재건축이 먼저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럼 향후에 재건축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층 재건축은 끝나고 지금 중층 재건축 시대가 도래를 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뭡니까? 일반 분양분이, 그러니까 조합원이 가져가고 남은 일반 분양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강남 지역에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더 물건이 희소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남 재건축은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 재개발 뉴타운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재개발 뉴타운 시장은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지역이죠. 자, 이런 거죠. 정부에서 핀셋 규제.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 핀셋 규제 하겠다, 핀셋 규제 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규제에서 거의 다 비껴나 있는 데가 재개발 뉴타운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요. 크게 보면 강남 4구 플러스 마용성. 마용성에 플러스 여의도. 이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뉴타운 재개발은 다 비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규제에서 비껴나 있다라는 거죠. 자, 약간 규제에서 비껴나 있다라는 건 어때요? 또 틈새가 생겨버린 거죠. 틈새가. 자, 그래서 이 재개발 뉴타운 시장을 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 물건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타운 출구 전략을 펴서 지금 구역지정 해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구역지정 해제가 거의 반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역지정 해제가 반 이상이 됐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느슨하죠. 예, 규제가 상당히 약합니다.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 환수,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지만 재개발은 없잖아요. 예,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통제를 한다는 거, 분양가를 낮춘다라는 거는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거의 다 피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자,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이. 하다못해 바로 서초 옆에 있는 동작구 일대, 흑석 뉴타운들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 뭐냐면 정부의 핀셋 규제가 어떻게 보면 강북이나 뉴타운 지역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넘쳐 흐르는데 또 하나의 틈새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시중의 유동성이 시소성이 높은 신규 아파트로 갔듯이 하나의 또 핀셋 규제를 하니까 또 하나의 틈새가 생겨버린 거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번에 그 11월 6일 날 분양가 상한제 나오고 나서요. 그 당시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서 부산 일대도 풀렸거든요. 해운대구나 이런데.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산에 앞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 거다. 자, 근데 2주도 안 지났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에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세 옥수도 중과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틈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틈새만 있으면. 그러니까 또 하나의 틈이 생겨버린 겁니다. 재개발 뉴타운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일반 아파트 시장을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의 신규 아파트 지금 비중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 비중이요. 이렇게 보시면 2015년도에는 신규 아파트 비중이 12.8%에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도 뉴타운 출구 전략,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2016년도에 11.7%, 2017년도에 10.9%, 2018년도에 10.4%, 2019년도에 9.6%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새 아파트가. 그렇죠? 새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시소성은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요, 일반 아파트 시장은 신규 아파트가 지금 공급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분상제 이후에 앞으로 6개월 동안에는 밀어내기 물량이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공급이 없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서울 도심권은 구조적으로 주택 공급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출구 전략, 재개발 뉴타운 출구 전략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앞으로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재건축을 진행을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정책적인 규제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시장 중에서도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희소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입주 6년에서 10년 차, 그 다음에 10년 차 이상보다 지금 신규 아파트가 지금 5배 이상의 지금 상승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신규 아파트가 감소를 한다라는 거는 신규 아파트와 좀 상대적으로 오래된 올드한 아파트와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가 될 거라는 거죠. 공급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가구 단독주택 시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도 이제 다가구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예, 금리가 너무 낮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내가 좀 거주는 아파트에 비해서 불편하더라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라던가 상가 겸용주택 아니면 원룸주택 이런 것들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면 물어보시는 게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다가구 단독주택 시장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항상 듣는 거는 지금도 제가 뭐 아파트 위주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항상 듣는 거는 아파트예요. 아파트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파트만 많이 올랐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장에 나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파트보다도요, 다가구 단독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왜 지금 땅값이 오르냐면,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 시장은요, 앞으로도 초강세입니다. 초강세. 자, 왜 그러냐? 첫 번째가 신축 수요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일반 주택가들 빌라 많이 짓고 있죠? 예, 빌라들. 자, 빌라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가구나 단독 같은 신축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빌라들 지금 이제 서울에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니까 어때요?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는 임대가가 낮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주공 5단지, 지금 사실은 한 3억대 정도면은 34평짜리 지금 전세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주공 5단지가 만약에 재건축이 한번 돼봐요. 그러면 잠실 일대에서 3억짜리에 34평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5천 세대가 없어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재개발, 재건축을 할수록 서민주택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체재가 대체재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여러분 주변 지역에 보면 일반 주택가들 보면은 다 빌라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축 수요가 생기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이. 그런데 자, 신축을 하면 할수록 서울은요,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점점 줄어들어 버리죠. 점점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물건이 희소해지니까 계속 올라 버리는 거죠. 자, 거기다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비 부머 은퇴 수요. 월세를 받으려는 다가구나 상가주택이라던가 원룸주택이라던가 이런 거를 매입해서 월세를 받으려는,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이런 베이비부머 은퇴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이 다가구 단독주택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앞으로도 초강세를 유지할 거라는 거죠. 물건이 점점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형주택 시장을 한번 보면요. 자, 소형주택, 이건 제가 투자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니까 좀 그래도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아니면은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빌라를 사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 투자하셔야 되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빌라 가격이 계속 올라버리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도요. 사실은 5천에서 뭐 1억 미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지역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아파트가 부담이 돼요.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아파트가 부담이 돼서 내가 이제 내 소득 수준에 맞는 뭐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런 소형 주택을 살 때는요. 또 하나 어떤 지역에 사야 되냐면요.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 사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 그 어떤 의미냐면 다세대와 이런 소형 주택가 아파트의 이 갭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소형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소형주택에 거주한다는 건 아파트에 거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체제로서 내가 거주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갭 차이가 적으면 여기에 거주하다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갭 차이가 크면 여기에 수요자가 훨씬 더 탄탄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형주택을 매입을 하실 때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이런 그 대체재의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가격 상승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소형 주택을 내가 실거주로 매입을 하거나 투자로 매입을 하실 때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나 아니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오를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로에 서 있는 부동산 시장, 재건축, 재개발, 일반 아파트 시장, 다가구 단독 시장, 소형주택까지 한번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이제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즘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그리고 독감 주사 꼭 맞으십시오. 독감 주사. 예, 저도 지금 이거 찍고 이제 독감 주사 맞으러 가거든요. 예,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지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